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 교과서 200쪽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했던 일을 먼저 나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앞부분의 글을 읽고 와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도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가득하셨던 분인데요. 첫 번째로 처음 15살이 되어서 아버지를 따라 한양, 서울에 갔을 때 그때에도 백성들의 모습을 눈여겨봤고요.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데도 늘 가난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이라고 하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에 눈을 뜨시게 됩니다. 천문, 지리, 의학과 같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고자 하셨죠. 그래서 실학을 공부하고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금님과 친분도 쌓고 임금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던 어느 날 31살 때 임금님의 명으로 무엇을 만들게 되었죠?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앞부분 책이 아니라 정기문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살 때 무엇을 만들었더라? 자, 31살 때 여기 3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정약용에게 임금님은 내가 수원에 성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을 지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하셨고, 정약용은 성 지을 때 실제로 백성들의 수고를 많이 덜어줬던 무엇을 발명했어요? 거중기라는, 여기 이름 써있죠?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만든 기계죠. 이 부분을 방금 우리가 정리하는 곳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쓰려고 했던 이 표 안에 거중기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31살 때 거중기를 만들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일찍부터 실학에 관심을 가졌고 기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평생 기계에 관심도 없고 실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성 지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생각해봐라 라고 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워낙 똑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실학에 관심이 있는 학자였기 때문에 임금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뒤로도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을 위한 마음을 접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셨죠. 그러다가 33살 때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33살 때는 어떤 일? 기억이 안 나시면은 앞부분을 읽고 오세요.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했죠?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무엇이 되었다? 암행어사가 되었다. 암행어사가 되어서 실제 백성들이 괴롭히던 나쁜 관리에게 큰 벌을 내렸다고 하였죠. 암행어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전국 곳곳을 직접 다 가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명령을 내린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암행어사를 보내서 임금한테는 겉보기에는 일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쁜 놈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나쁜 놈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는 그런 일을 임금이 정약용에게 시켰고요. 정약용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낸 것이죠.
평생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가 57, 57살 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을 편찬하셨는데요. 바로 이 지방의 관리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일해야 하는지를 책으로 엮어낸 무엇? 목, 민, 심, 서라는 책을 썼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셔요. 목민심서라는 책을 써서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죠.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들어라. 너네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자, 실제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없어 보이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목민심서라는 책이 워낙 훌륭한 책이라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이 부분, 자, 여러분이 시간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 쓰셨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또 전기문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물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거죠. 인물의 가치관에는 배려와 나눔 또는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던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물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켜본 바로 정약용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가 있으면 벌을 주었고 백성이 공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할까봐 무엇을 하셨죠? 거중기를 발명을 하셨고요. 또 나중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참고가 되라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목민심서를 펴내셨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세 가지 일화를 바탕으로 이 정약용이라는 학자는 일반 다른 학자랑은 달리 유별나게 백성을 사랑했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벼슬을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거운 돌을 일일이 나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도움을 주었죠. 성을 지을 때 무거운 돌을 나르는 수고를 줄여주어 백성들이 성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게 해줬다. 좀 길죠? 설명을 하자면, 자, 거중기가 없었다면 일일이 돌을 다 날라야 했으니까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공사하러 나오는 날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 그 시간과 일을 수고를 줄여준 거예요. 기계를 발명해서. 그래서 백성들은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에 자기 할 일 한 거죠.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천천히 질문에 답을 써보고요.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써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두 번째 질문에다가도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에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일하면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생생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대체 이 백성들과 직접 만나는 지방 관리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지방 관리가 되어야 하는가? 요런 것들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목민심서라는 책도 펴게 되신 거죠.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했던 생각은 지방 관리, 즉 공무원이죠. 지방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목민심서도 펴게 되었죠. 아래 이어서 3번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 보십시오. 백성의 어려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임금만 훌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방 관리 위에 있죠. 이 지방 관리가 역시 임금처럼 훌륭해야지 실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민심서라는 책을 통해서 지방 관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한 거죠. 그쵸? 실제로 이 목민심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읽어도 정말 내용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공무원이라면 꼭 봐야 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면 좋을 귀감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책이면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도 정약용님의 전기문을 쓰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 정약용님에 대한 드라마 일부분을 보거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살펴보면 이 전기문에서는 다 다루지 않았던 다른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 보시고요. 다 적은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지닌 분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렇듯 인물의 가치관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나요?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곳, 전기문에 써 있는 내용에서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곳을 찾거나 인물이 한 일에 까닭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이 남긴 말, 인물의 업적, 펴낸 책이라던가 기록 같은 것을 살펴서 이 중에서 인물이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다음 쪽으로 넘어와 봅니다. 201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전기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추려서 적어보는 활동이 있는데요. 201쪽 아래 초록색 상자에 보면 이런 유의점이 있네요. 인물의 생각, 또 인물의 한 일을 중심으로 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해 봐라. 이 사람이 했던 생각과 했던 말과 남긴 업적을 돌아보면 저절로 인물의 가치관을 알게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거중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민심서를 펴냈기 때문에, 암행어사로서 백성을 괴롭히던 관리를 벌 줬기 때문에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가치관인 것이죠. 앞에 반복적으로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정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부터 한번 천천히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연필 쥐고 첫 번째,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은 어땠다고 나왔나요? 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쪽에 가보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196쪽 1번에 나옵니다. 문장으로 다 옮겨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밑줄을 그어 오세요. 1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백성이 어땠다고?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그래도 쉴 시간이 조금은 있죠. 근데 이때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다음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일요일이라고 쉬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 해야지. 이럴 수가 없었어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 모습이 정약용 선생님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우리 백성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가난할까?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 교과서에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201쪽의 첫 부분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 어땠다고요? 하루 종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늘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대부분의 백성은 잘 못 살았던 거예요. 배고프게. 이 점을 정약용 선생님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거죠. 백성들이 하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좀 더 풍족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 못 적은 친구들 영상 멈춰요. 멈추고 다 적은 다음 다시 재생시켜 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부분 설명하러 갈게요.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일을 하셨죠?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거중기, 발명. 거중기는 기계였죠. 공사할 때 쓰는 기계인데 무거운 돌을 조금 쉽게 날라주는 기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되었다. 암행어사라 함은 임금을 대신해서 지방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그런 비밀 검찰 같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내려간 비밀 검찰 같은 그런 벼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책을 펴냈다고요? 목민 심서를 펴냈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멈추고 천천히 적어도 됩니다. 기계도 발명하시고 벼슬 암행어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목민심서라는 책도 펴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인물이 한 일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자신이 맡은 일을 늘 열심히 했습니다. 정조가 명령한 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계도 발명하고 책도 쓰고 했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우리는 이 글을 잘 이해하고 정리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어 교과서와 국어활동 교과서를 통해서 김만덕 선생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유이춘 선생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죠.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위대한 업적 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치를 남긴 분들을 통해서 본받을 점을 떠올리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계실 때에도 훌륭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인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쪽까지 이렇게 같이 국어 공부를 해봤고요. 이 다음에는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부할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궁금한 친구들은 또 누가 나오는지 넘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까지 해올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면 등교가 되어서 여러분과 매일매일 교실에서 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어요.